예,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좀 날씨가 춥죠? 오늘 이제 보도를 보니까 오늘이 제일 추운 날인데 아마 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마음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시험이 되기 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춥고 장래가 어떻게 이제 전개될까 이런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불안감에 대해서 해소도 하시고 그다음 내가 과연 도전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의 이제 지점들이 있어요. 또 도전을 해야 되겠다 결심은 했지만 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고민의 지점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한 12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일단은 고시에 도전할지 말까 이 단계에서 고민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고 이 고민은 끝났지만은 과연 내가 될 수 있는 자원인가 뭐 이런 그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하나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차분히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는 날씨가 이렇게 변동이 심해가지고 유난한 것 같아요. 감기 환자도 많고 해서 제가 원래 목소리가 잠기지 않는데 조금 잠겨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합격이 이제 96명인데 우리 학원의 자랑이자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이제 자랑입니다. 우리가 좋은 학생들이 와서 열심히 해서 시험 성과를 많이 내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한 200명을 뽑는데 우리 학원이 절반을 가져와요. 매년. 전체 합격생은 절반을 한 학원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머지 절반 합격생들은 다른 학원에 배출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학원은 배출하는 학원이 없고 우리 학원만 유일하게 배출하고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디서 배출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면은 학교입니다. 학교 고시반들이 있죠. 서울대학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연고대, 성대, 한양대 이쪽은 고시반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주위에서 좀 봐야 되는 것이 응시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종합반 300명에서 우리가 절반 합격생 가져와요. 그 다음 나머지 9,700명에서 절반 합격생이 나오기 때문에 학원 내에서는 3대1의 경쟁이고 학원 밖에서는 100대1의 경쟁입니다. 확연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질도 달라요. 질도. 일단 수험기간이 짧아집니다. 학원에는 한 4, 5년을 단축시켜요.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시면은 학교에서 합격한 선배들을 보면 수험기간이 4, 5년입니다. 우리는 짧으면 6개월짜리도 있어요. 매년. 길어봤자 한 16개월 정도이고 학원 밖에서는 대부분 4, 5년입니다. 그 다음 합격하는 질도 달라요. 우리는 매년 수석이 매년 배출이 됩니다. 최연소가 매년 배출이 돼요. 이게 합격의 양, 질 이런 부분이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학원에 원래도 국립외교원이 절반 정도 합격했는데 40명의 합격생 중에 우리 20명을 가져왔죠. 그중에 수석이 있고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우리 학생이 7명 있어요. 그러면 그 7명 빼고 나머지 하위권에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상위권의 한 7, 80%가 우리 학원에 다 배출이 됩니다. 그 양뿐만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쭉 봐야 되는 부분이 생초시 이런 말이 있죠. 생초시 몰입반. 이 학생의 수험기간이 1차까지 포함하면 6개월입니다. 6개월.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6개월이에요. 한동대 국제무역학과 나온 학생 김영강 학생인데 1차를 1월부터 2월, 3월까지 2달 2차를 3월부터 6월 달까지 4달 이런 학생이 매년 나오는데 올해는 유난히 적게 나왔어요. 작년에는 수험기간이 1월부터 해서 6월 달에 합격한 학생이 3명이고 그전에는 4명이고 올해는 2차를 3명이 되었다가 2명이 면접에 탈락하고 최종적으로 한 학생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일반 행정을 먼저 보시면은 46명을 배출했는데 전남대 학생, 그 다음에 충북대 학생, 건국대 학생, 홍익대 학생, 경인교대 학생, 시립대 학생 이런 학생들이 학교가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서울대학에 가장 많이 되는데 보니까 18명입니다. 그 비중이 대단히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서울대가 한 60%, 그 다음 연고대가 나머지 한 20%,
그다음 나머지 이렇게 학교들이 나눠 갖는 그런 이제 비율을 봤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적용직도 보면 부산대학생, 광주과학기술대학생, 중앙대학생, 서강대학생이 많이 되죠. 그 다음 서울대학생이 9명밖에 안 되니까 지금 진입하는 인원어 학교가 좀 다양해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서울대학 학생들이 고시를 지금은 진입 비율을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연고대 마찬가지고 그 학생들이 로스쿨 쪽으로 진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역대급으로 이제 고시되기가 쉬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 국립외견을 보면은 한예종 학생, 한동대 학생, 시립대 학생, 외대 학생, 그 다음 서울대 학생이 4명밖에 안 되니까. 고려대가 서울대보다 더 많이 되죠. 그 진입하는 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떨어졌다. 그래서 학교군이 다양하게 되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부분이고 입법고시는 너무 어려운 시험입니다. 여기는 역시 고려대, 서울대, 또 우리 중앙대 학생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이 고시 진입을 결심한다 이렇게 하면 지금이 아주 좋은 적기입니다. 지금이 아마 고시가 생긴 역사 이래 가장 되기가 쉬운 상태예요. 학생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로스쿨 쪽으로 많이 빠져요. 상위권 대학의 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 연고대 이 학생들이 전부 로스쿨 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마치 저 대학 입시로 치면은 이과 쪽으로 이동을 해서 문과 쪽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듯이 고시 쪽도 상위권들이 많이 빠져서 역대급으로 되기가 쉬운 여건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제 예측으로 2년만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점이다 이렇게 보시고 고시를 혹여라도 지금 진입한다 이렇게 하면은 대단히 좋은 시기에 또 다른 표현을 치면은 운이 대단히 좋은 시기에 여러분이 진입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현 상황에 맞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게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예전처럼 이렇게 또 활성화가 될 겁니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고시 도전을 할까 말까 이런 부분인데 뭐 시험이 되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상위 1%에 진입합니다. 저게 제 표현이 아니고 논문에 저런 표현이 있어요. 연세대 교수님이 쓴 논문인데 한국 사회에서 사무관의 지위 이런 논문이 있어요. 크게는 관료 지위 이겁니다. 사무관이 되면은 상위 1%입니다. 여러분 상위 1%를 20대가 달성한다 이게 불가능해요. 유일한 길입니다. 고시가. 근데 삼성을 들어간다. 지금 학생들이 뭣도 모르고 이제 뭐 대기업 들어가면 대단한 줄 아는데 대기업 들어가서 이번에도 보도 보니까 뭐 저 SK 뭐 보너스를 우리 내 아는 애 보니까 신입 들어갔는데 보너스를 이번 연말에 뭐 1,700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몇 년 가겠어요. 변동이 심해요. 저 민간 부분 쪽은 변동이 심하고 그 다음 개인으로 비춰보면은 40대 중후반이면은 나와야 됩니다. 그 좋은 직업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편해져야 돼요. 편해져야 되고 또 개인의 성향이 다르긴 하겠지만은 남한테 부탁을 하지 않는 지위. 그 다음 또 세월이 가면서 안정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는 그런 직업이 좋은 겁니다. 근데 삼성 들어가서 여러분 상위 1% 되자면은 이사가 돼야 되는데 이사가 될 수 있겠어요? 수만 명이 들어가서 그 중에 수백 명밖에 안 되는데 그 확률이 1% 이하입니다. 1% 이하이고 또 1%가 된다 할지라도 그 세월이 20, 30년 걸려요. 근데 고시 붙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것도 단기간에 열심히 했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합의해서 여러분한테 이런 지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위를 부여하면서 역할을 부여해요. 대한민국을 잘 살게, 잘 경영을 해달라. 그 대신에 우리가 세금으로 여러분들 지위를 보장해 주겠다. 이런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합격하는 지위다 이렇게 보시고 합격하면 고민이 없어요. 얘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합격하면 너무 좋으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고시 합격성의 지위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든지 열 수 있는 맞는 기회 역할을 합니다. 그 지위가 완전히 달라져요. 일단 그런 도전의 초입에 서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되고 그거 외에 이제 다른 거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이게 문제죠. 뭐 합격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고민이 있겠어요.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이제 어떤 리스크가 있는가, 리스크가 높은가, 내가 감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일단은 한 달에 한 80만 원 이상의 돈을 쓰는 거죠. 그리고 휴학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사회 진출이 지연되고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이게 결정적입니까?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때. 문과는 리스크가 지금 여러분 그 상태로 졸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상태로 졸업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뭔가는 실력을 쌓아서 나 실력으로 사회적 지위를 점하지 않으면 계속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위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다지 큰 리스크는 아니다. 내가 감수할 만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 O 공채를 실패할 때 그럼 진입로가 있는가 다른 B 플랜이 있는가 이렇게 볼 때 우리 학생들이 진출하는 부분들입니다. 은행 가기도 하고 요즘은 금감원 많이 가고 되게 낮추면은 공사공단 가야 되고 더 낮추면은 또 7급 가야 되고 그 다음 로스쿨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 로스쿨은 양자택일의 문제로 볼 필요 없습니다. 로스쿨은 어차피 졸업해야 되니까 고시는 재학 중에 이렇게 도전해서 나 역량을 보고 합격하면 그리로 가는 것이고 여의치 않다 이렇게 하면 로스쿨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난 공직의 뜻이 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낮춰서 직업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시를 하는 동기에 대해서 뭐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냥 내가 직업을 얻겠다. 이거보다 뭔가 뜨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좌절이 되면은 얘는 생활인이 돼야 돼요. 막연히 꿈만 쫓으면 안 됩니다. 그냥 좋은 직업인으로서 내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만족하겠다 이렇게 해서 꿈이 일부 좌절되는 고통은 따르겠지만 그래도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립외교원 실패한다 이렇게 하면 코타라 가든지 뭐 요즘은 국정원 쪽으로 많이 가던데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7급 외무영사로 가든지 아니면 로스쿨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B플랜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괜찮은 직장들이 있다. 다만 꿈이 좌절된다 이런 부분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상황입니다. 5급 시험이 바뀌는 부분인데 선택 과목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5과목에서 4과목밖에 안 되고 그 다음 하도 공직에 대해서 뭐 인기가 떨어지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는 7급하고 9급의 얘기예요. 5급은 그렇지 않습니다. 5급은 지위가 조금 달라요. 5급은 신입이 약해지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염려할 만큼 민간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지위가 낮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민간으로 가는 이유가 뭐 워라밸이 보장이 된다? 언제까지? 남아있고 그 다음 연봉이 높다 이렇게 하는데 5급이 붙으면 연봉이 한 6천 됩니다. 적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적지가 않고 그 다음에 외교관 이렇게 되면 연봉이 그건 엄청납니다. 외교관은. 국내에 근무하는 거하고 외국에 근무하는 건 지난번에 우리 학생 붙은 학생이 한 2년 3년 이렇게 국내에 근무하다가 독일 쪽으로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정식 외교관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외교 사무관으로 있다가 외교관으로 가는데 연봉이 2억이 넘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그 나라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해요. 그 나라 물가 기준으로. 독일 물가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해주고 사택을 제공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여학생인데 자기는 가서 한 2년 근무하면은 결혼 자금이 이제 마련될 것 같다고 우리 학원에서 사귀어가지고 커플인 학생인데 2년 있다 돌아오면은 내가 결혼할 수 있겠다. 그렇게 서로 이렇게 좋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 지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1, 2차 시험 난이도를 하락을 좀 시키는데 왜 하락시키는가 하면은 하다 이제 진입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니까 연봉도 올려주고 시험도 좀 쉽게 해서 진입 문턱을 좀 낮추자 이런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난이도다 이런 부분들이 매번 조절이 이제 성공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 1차 난이도는 예전보다는 많이 쉬워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전에는 그타라인 어려울 때는 60점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70점 초중반이었는데 지금은 80점 초반 이렇게 되니까 쉬워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 그 영향이 수험기간이 단축됩니다. 옛날 우리 시대 고시는 아니에요. 우리 시대 고시는 진입하면 무조건 4, 5년이었어요. 근데 지금 1, 2년입니다. 1, 2년. 이따 조금 더 설명드리고 이번엔 신규 진입자가 유리합니다. 문턱이 낮아졌다. 국립외교는 여전히 3과목, 5급은 4과목. 몇 년 하겠어요? 여러분들. 3과목을 테스트하는 시험을 몇 년 하겠어요? 5급도 4과목인데 실제로 3과목입니다. 경작행정법, 독립적인 과목이고 정착행정학이 사촌길이에요. 양도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3과목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걸 몇 년 하겠어요? 뭐 3년을 한다? 4년을 한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3년, 4년 이렇게 운이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부의 양이다 이런 부분이 3, 4년 공부의 양은 아니다.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7급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은 고민하지 마십시오. 7급으로 이렇게 가끔 학생들이 그 루트만 이제 제가 지정해 드리면은 7급을 해보고 내가 5급을 하겠다. 이 루트는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객관식하고 주관식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객관식 훈련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가 5급 높은 시험에 도전하겠다. 이 성공률은 내가 보지 못했고 지금은 7급 과목하고 5급 과목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7급이 5급 학생들로 놀이터 비슷하게 됐습니다. 5급 학생들이 피셋 공부를 하고 거의 준비하지 않고 7급 시험을 봐요. 그래도 너끈이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7급을 준비해서 7급을 낸다. 이 부분이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고 혹여라도 내가 7급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5급부터 하세요. 5급부터 하시고 본인은 잠재력이다 이런 부분들이 7급에 그칠지 5급에 다다를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아까 우리가 시험 붙었던 학생들 예컨대 뭐 전남대 학생 이렇게 보면은 전남대에서 5급을 많이 붙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합격생이 나옵니다. 올해는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매년 한 명이 됐는데 그 학생들이 가서 자꾸 이렇게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서 씨앗을 뿌려요. 아까 전남대 한 명 합격한 학생이 전남대 공대 학생인데 그 학생이 전체 한 6등 정도로 합격했어요. 그 학생이 합격한 다음에 또 고시반에 가서 이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데 원래 전남대 학생들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1차로 붙은 학생이 학원에 5명이 왔어요. 제가 볼 때 그 학생들이 원래 내년 안에 전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점점 늘어나요. 점점 합격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예컨대 학교를 기준으로 우리는 고시를 배출하지 못하는 대학이니까 우리는 7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어요. 7급이 되는 노력이나 5급이 되는 노력이나 노래가 본질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시험에 도전하고 혹시라도 나 한계점 확인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한 단계 낮추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지금 20대 초중반 학생이 내 스스로 한계를 미리 정해서 내가 7급을 도전하겠다. 이 부분은 맞지 않는 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 합격하기 위한 요소 부분인데 필수 요소가 재능이 필요합니다. 재능이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해요. 그런데 의지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또 고시를 붙기 위한 의지를 개인이 관리한다. 이게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학교 고시반에 가기도 하고 학교 도서관에 스터디를 하기도 하고 학원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집단 안에서 관리가 돼야 돼요. 고립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적성 내지는 재능이겠죠. 저 재능을 판단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교로 판단하는 건 맞지 않는다. 그러면 학교로 판단하면은 아까 한여종 학생이 시험이 냈는데 한국예술종합대학 학생입니다. 그 학생은 공연을 기획하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본인의 재능이 공부 쪽으로 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시험이 안 됐겠죠. 그 학생이 나는 공부 쪽으로 길을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연 겁니다. 마음을 열어서 학원에 와서 열심히 해서 시험 냈으니까 현재 여러분이 속한 대학을 기준으로 나 재능이다, 적성이다 이 부분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기준이면은 어떻게 홍익대 공대 나온 학생이 고시 도전해서 시험이 되겠는가? 이건 아닌 거죠. 한동대 나온 학생이 어떻게 시험해서 도전해서 시험이 되겠는가?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니고 대학을 갈 때 이제 대학은 높낮이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데 그거는 대학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은 어릴 때 철이 빨리 들면 좋은 대학을 가요. 철이 빨리 들면. 우리 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철이 지금 들었더라면 고3 때 들었더라면 최고 성과를 냈겠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철이 빨리 들었더라면 좋은 대학을 가는데 그거는 어릴 때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정해진 서열일 뿐이고 고치는 제로가 있습니다. 전혀 의식할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 2년 전에는 부경대 나온 학생이 27살에 와서 29살에 고시가 됐어요. 그것도 재경직으로. 그 학생은 자기는 공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학력이 딸려가지고 취업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내 실력으로 돌파를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고시더라 이렇게 해서 고시 와서 2년 만에 됐어요.
그러니까 학科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는 전혀 없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고시를 통해서 내가 나를 역전시키겠다. 내지는 내 인생을 그쪽으로 풀어가겠다. 이 야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피세적 응성입니다. 이거는 약간 의미는 있어요. 약간 의미는. 결정적 의미다. 이거보다는 약간 의미는 있어요. 그걸 판단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하면은 기출문제 풀어봐라. 그 다음 두 번째로 시간을 재서 풀어봐라. 세 번째로 합격성 근처가 나오지 않으면 진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다 틀린 말이에요. 다 틀린 말. 기출문제로 테스트해라. 요 말만 맞아요. 요 말만. 근데 이걸 기출문제로 자체 풀이할 때는 시간을 조금 넉넉히 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훈련이 안 된 상태예요. 여러분이 이제 학력적으로 정점에 올라갔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고3 때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통계 보니까 여러분이 초딩들보다 공부 시간이 적어요. 대학생들이. 초딩이 3시간 30 몇 분이고 대학생들이 3시간 17분이고 고등학생들이 가장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업적으로 공부 캐파가 가장 확장된 시기가 고3 때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줄어들고 해가지고 현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부 캐파를 측정한다. 이 부분이 피셋인데 현재 상태로는 여러분 캐파가 축소된 상태로 측정이 되니까 자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측정할 때 90분 시험인데 과목별로 이렇게 넉넉히 예컨대 5문제 풀고 스탑 이렇게 도 괜찮아요. 대신에 시간을 재는 거죠. 그러다 차 한잔 마시고 엄마하고 얘기 좀 하다가 그 다음 7문제 풀고 오늘 오랜만에 머리 돌렸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럼 내일 풀어야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총합이 90분을 초과해도 괜찮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 테스트 받는 거니까. 예컨대 손흥민이 자연인 상태로 테스트 받는 겁니다. 그 상태예요. 그 상태로 축구장에 넣었더니 손흥민이 뛰는 거나 제가 뛰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얘가 훈련 받으니까 높아지는 거죠. 경사도 차이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훈련되지 않으면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의 여건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여러분을 테스트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과목별 점수 기준인데 언어, 상황, 자료 이게 단계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언어가 이만큼 점수를 획득하면은 상황은 요만큼, 자료는 요만큼 이렇게 돼요. 그 자료는 이게 0점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볼 때는 자료는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거는 시간을 들이면 올라가는 과목이에요. 시간을 들이면. 요거는 시간을 들이면은 이렇게 언어보다 훨씬 더 이렇게 확장이 되는 과목이고 현재 상태는 대단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테스트하지 마시고 언어하고 상황만 테스트하면 돼요. 언어하고 상황만. 그래서 점수 모양이 이런 형태로 나오면 대단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냥 이런 형태로. 언어가 제일 높고 상황이 그 다음이고 자료가 가장 낮더라. 그러면은 점수로 말해주세요. 점수가 몇 점이면은 내가 진입해도 되는가요? 이런 부분인데 학원에서는 언어를 한 50점 정도. 이렇게 하면 괜찮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상황이 한 45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료는 0점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60점 나왔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한 50점, 이거 0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언어가 60점 나온 학생, 요 정도 학생이 이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조언을 구하게 되면은 너는 진입하지 말아라 이런 판단을 받을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언어가 60점이면은 점수를 어떻게 올리는가 하면은 1번에 보면 2차 공부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원에 오면은 1차 공부는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시키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공부 역량에 대한 평가하는 겁니다. 공부 역량을 길러놓으면은 저절로 올라가는 부분이 생겨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을 상대로 하는 지능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IQ가 중학교 당시보다 훨씬 높게 나올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머리가 좋아진 게 아니고 역량이 확장됐어요. 역량이. 그 역량이 확장되니까 확장된 역량으로 낮은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2차 공부에 집중하면은 한 4문제 정도 올라갑니다. 4문제 정도. 4문제 정도 올라가면은 이 단계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4문제 올라가면은 70점이 돼요. 하나에 2.5점이니까. 그럼 여기다 4문제 올라가면 여기 60점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70점, 60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올라가는가 하면은
피셋 자체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피셋 자체를. 시험은 특성이 있으니까. 이걸 열심히 하면은 또 4문제 정도 올라갑니다. 그럼 이게 80점이에요. 이게 70점입니다. 벌써 합격선이 근접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문가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강의도 듣고 트레이닝도 받고 모의고사도 끊임없이 보고 이렇게 하면 또 4문제가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90점입니다. 이게 80점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는 이 정도 점수를 맞은 학생이 학원에 온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에는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보는 것이고 여러분이 비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면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이 자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이 점수를 보고 너 이 점수면은 진입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학원에서는 이런 학생이 오면은 정말로 고반 학생이다. 원래는 정말로 우리한테 맞는 학생이 많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걸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요. 합격을 충분히 한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현재 여러분의 점수가 얼마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트레이닝하면 올라가요. 우리 지금 피셋 캠프가 2달째 진행되고 있는데 보통 8주 코스로 진행을 해요. 근데 거의 합격률이 70%가 넘습니다. 그럼 베리타스 학원에는 피셋에 아주 뛰어난 인재들만 그렇게 많이 오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 전부 낮은 상태에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난번에 합격생 불러서 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학생 재경직 붙은 학생 그 설명회를 보면은 처음에 그 학생이 점수가 몇 점이었는가 하면 평균이 한 42점 정도 됐어요. 첫 해본 시험에 평균이 42점 정도. 그걸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1차가 됐으니까 현재 점수다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가 않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피셋은 해도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보들이. 대한민국 시험에 공부해서 오르지 않는 시험이다. 이런 시험이 있습니까?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시험이 아니고 공부를 할 만큼, 점수를 오를 만큼 해야 되는데 오를 만큼 안 한다는 거죠. 그 오를 만큼 안 한다는 얘기가 양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질이 떨어져요. 질이.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예컨대 축구로 치면은 손흥민이 춘천에서 계속 공 차는 겁니다. 춘천 초등학교에서 지 혼자 벽에 대고 공 차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가서 체계적으로 훈련 받으니까 월드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느는 속도, 느는 정도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냥 스터디 카페에서 대충 해서 시험장에 갔다 오면 얼마나 나오더라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능력 중에 얼마나 반영한 결과이겠는가 이걸 따져야 됩니다. 오르지 않는 시험은 없어요. 그 다음에 고시도전의 위험성. 1번 불합격하는 경우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감수해야 돼요. 우리 학원에 아무리 많이 붙여도 30% 붙이니까 70%는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고시 특성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있는 건 2번, 3번입니다. 그리고 2번, 3번은 피해야 돼요. 수험기간이 장기화된다.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다. 이런 학생이 엄청 많습니다. 저런 학생이 엄청 많아요. 저 경우는 그럼 저 기간이 장기화되면 시험이 되는가?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에너지는 떨어져 있고 본인에 대한 객관화는 지금 안 돼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지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학원의 합격생들 명단을 보면은 가끔 뭐 90년생, 92년생, 뭐 97년생 이렇게 막 나이 든 친구들이 있죠. 그럼 그 학생들은 학원에 와서 그렇게 오래 공부했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학생들이 주로 어디서 오는가? 학교 고시반에서 와요. 고시반에서. 고시반에서 4년, 5년, 고시반에는 평균 합격 연령이 29, 30이죠. 학원에는 21, 22입니다. 많으면 23살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5년, 6년 이렇게 공부하다가 자기 4년, 5년 후배가 학원에 가다니면 자기보다 빨리 되어요. 빨리 되오니까 그동안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학원에 오는 겁니다. 학원에 오면 그때 돼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2번, 3번은 수험생이 많은데 저거는 꼭 피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도 피폐해지고 그다음 합격 확률은 떨어지고 또 가족들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1번입니다. 시작할 때 포기할 때 전문가와 상의하고 그래도 뭐 제가 자칭 전문가이죠. 고시생을 한 30년 봤으니까 뭐 첫 보면 네가 되겠다 아니다 이것까지는 모르지만 1년 가르치면 고시자원이다 아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되죠. 학원의 데이터들이 쭉 이렇게 누적이 되니까
시작할 때 이렇게 부모님들이 요즘 많이 오시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이게 시작을 보통 이제 어떤 형태로 하는가 하면 주의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형태로 하는가 하면은 부모님들이 고시에 대한 파악을 안 하시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애한테 맡길 거예요. 이렇게 해요. 우리 애가 정했고 우리는 지원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가 뭘 압니까? 우리 애 몰라요. 우리 애가 뭐 생활의 경험이 있습니까? 몰라요. 차라리 고시에 대해서 모르는 부모님들이 그래도 삶은 지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위험한 길은 가지 말고 이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 조언이 오히려 정확합니다. 근데 왜 이제 학생들을 믿는가 하면 학생들이 학업 성과를 대학 가면서 냈고 이렇게 되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애를 믿고 우리는 지원해 줄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가 뭘 알아요? 모르기 때문에 학교 고시반에서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동네 도서관에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 학교 도서관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하는 겁니다. 경로를 하면은 2번, 3번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1년에 아니고 이때까지 수험생 상담을 한 10만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 30년 했으니까 1년에 한 5천 명 하겠죠, 제가. 그렇게 보면은 원래도 이렇게 온 학생들을 보면 얼마 전에도 수험기간이 한 1년 8개월인데 학원으로 치면 한 4개월 정도. 얼마 전에 또 온 학생은 수험기간이 6개월인데 학원으로 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학생은 일반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거의 이제 많이 안 한 학생이에요. 그 수험기간은 어쨌든 6개월인데 학원으로 치면 그 학생한테 제가 표현하기를 학원으로 치면 네가 20일 정도 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객관화가 잘 안 되니까 2번, 3번 요게 이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시작을 할 때 저하고 상의하시고 포기할 때도 포기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이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그거는 결정을 해드려요. 안 된다. 된다. 고 해라. 원래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때가 안 됐으니까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면 되기도 하고 또 드랍해라. 그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건 운이 따르면 되는 것이고 경계선 밖에 있으면은 시험을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때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본인 위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다음 이번에 최단기 합격 목표기간 설정인데 여러분들이 원래 1월 초에 아니면은 작년 10월에 왔더라면은 올해 시험을 2025년을 목표 합격 기간으로 설정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늦었어요. 올해 되기에는 늦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공부를 하고 왔다 이렇게 하면은 올해가 가능한데 공부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설명에 참석했다 이렇게 하면 올해는 물 건너간 것이고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나 역량이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을 측정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 여러분은 내년입니다. 2026년이 돼야 되겠죠. 그때까지 하고 안 되면은 그만한다. 이게 현실적이에요. 근소하게 안 된다 이렇게 한 번 더 트라이하고 그 다음에 격차가 크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나는 고시자원이 아니구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이것도 안 되고 열심히를 못하겠더라. 이것도 안 돼요. 양쪽 다 선천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최소한 공부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휴학은 해야 되고 경제적 여건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학생이니까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하겠다. 이건 안 돼요. 7급이나 9급 객관식은 되지만 주관식은 불가능.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학원에 오면 해결해 드립니다.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 인간관계 설정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학원에 오면 해결되니까 지금 고민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고시도 5년은 적합한 학년은 1학년은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2학년에 여기까지 왔다 또는 이 영상을 본다 이렇게 하면 해야 되고 왜?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시작을 해요. 이상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쪽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전문적으로 해서 빨리 끝내자. 그 2학년에 해서 2학년들이 그런 고민이 있죠. 임용유예 기간이 1년밖에 안 되니까 그럼 2학년이 합격하면은 임용유예 1년에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인데 그건 아닙니다. 예컨대 2학년이 지금 해서 내년에 2차 시험을 6월 말에 보고 학교 복학해서 다니고 발표를 보고 합격했다 하면은 카운트가 언제부터 1년이 되는가 하면 그 다음에 5월 달부터 1년이 돼요. 그러니까 계절학기 좀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졸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법적으로 1년이지만 실제로 보면 2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2학년이 도전하더라도 2학년 2학기를 마쳤으면 전혀 지장은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2학년 1학기밖에 안 마쳤는데 고시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해서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하시고 그럼 임용유예 기간 안에 졸업을 못해요. 졸업을 못하면 임용 받고
학업 휴직을 하면 돼요. 학업 휴직을. 학업 때문에 1년 정도 쉬어야 되겠다. 또는 6개월 정도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거의 받아줍니다. 받아주니까 시험이 되면 걱정이 없어요. 시험이 되면은 고시 합격성을 위해서 대한민국은 모든 문호를 열어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열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도전하시고, 그 다음 1학년이나 2학년인데 고시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놓으세요. 1학년들이 가끔 1학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고시할 때까지 1년 정도 남았는데 그 뭐라고 하면 좋은가요? 이렇게 이제 많이 질문합니다. 그때 하는 대답이 정답인데 제 정답을 잘 들어야 됩니다. 놀다가 와요. 놀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 여자친구도 사귀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친구들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래서 노는 에너지가 소모가 다 됐다. 이제는 공부로 내 인생을 열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남으면 그때 공부를 시작하면 되는데, 만약에 2학년 때까지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고시원 오지 마시고 더 노세요. 더 이렇게 더 놀고 3학년이 끝날 때까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나는 고시 자원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노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근데 3학년이 되면은 그 마음이 들 거예요. 아마 이제는 내가 이 겨울이 지나면 4학년이 되니까 고시를 해야 되겠다, 뭔가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때 적기가 제가 볼 때는 2학년 말, 3학년 말. 4학년 말은 마음이 너무 급하잖아요. 그 다음 졸업하고 하는 것은 비추. 왜 그런가 하면은 졸업한 다음에 하게 되면 혹여라도 우리가 붙은 다음에 고민을 하는 게 아니니까, 붙지 못했을 때 고민이니까, 붙지 못하게 되면은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이. 취업하는데 공백이 생기니까 공백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고시하느라고 3년을 보냈어요. 이렇게 하면은 면접하는 사람들이 좋게 보진 않을 거예요. 그게 스펙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졸업한 다음에는 비추. 졸업하기 전에 끝을 내고 혹이 안 되면은, 졸업할 때까지 안 되면은 로스쿨 가든지 아니면은 일반 취업으로 돌리든지 이렇게 해서 졸업과 동시에 사회생활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합한 시작식인데 1월 반에 왔더라면 참 좋은 기회를 올해 살릴 뻔했다.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보고, 3월 종합반을 놓치게 되면은 내년은 틀렸다. 7월에 오면은 너무 버겁죠. 준비를 많이 하고 오면 되는데 준비를 많이 하고 오는 것이 개인적으로 불가능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온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시험은 운에 맡기고, 열심히 하되 운에 맡기고, 혹여라도 합격하면 너무나 좋은 것이고 안 되는 걸 전제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3월을 놓치게 되면은 기간이 너무 장기화됩니다. 3월대로 오게 되면은 스케줄이 내년 6월 말까지 16개월로 마치는데 7월 반에 온다 이렇게 하면은 내년 시험이 아쉬우니까 그 다음에까지 이렇게 가야 되니까 24개월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험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군대 문제는 입대 전에 준비하느냐 제대한 다음에 준비하느냐 이런 부분은 개인의 성향. 제일 좋은 거는 이상만 다치면은 시험 붙고 장교로 가는 게 제일 낫죠. 그게 낫죠. 근데 고시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욕심만 앞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남자들은 군대를 기점으로 이렇게 변곡점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변곡점이 만들어지면은 제대하면서 고시 준비를 한다. 이 부분이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이제 한 달이 남았죠. 시험 때까지. 또는 학원에 개강할 때까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해당 사항일 겁니다. 현재 1차 시험 준비를 2개월 이상 진작에 해왔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을 합격하겠다 이렇게 날을 세워야 됩니다. 날을 세워야 되고, 대신에 그냥 나름 진작에 해왔다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이 결여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내 혼자 기출문제 풀어봤다 이렇게 되면은 전문성이 투여되지 않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원에 등록하면은 강의를 무료로 지원해 줍니다. 약한 과목 지금 2개월 정도 했으면은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은 캐치되어 있어요. 그걸 집중적으로 강의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 다음 학원에 진입하면은 관련 독서실에서 합격 목표로 모의고사 학습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한 달 지금 남았으니까 충분한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 현재 1차 시험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다 내지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1차 시험 응시를 하지 않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전제가 다른 겁니다.
현재 1차 시험 준비를 전혀 안 했다. 이걸 전제로 합니다. 전제로 하면은 1차 시험 응시를 하지 않는 게 낫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또 남은 기간에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고, 또 시험은 경험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쁜 경험은 자꾸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가끔 학생들이 이번 시험을 경험 삼아 볼래요 이렇게 하는데, 그 경험은 학원에 오면 수백 번이에요. 수백 번. 학원에 오면 수백 번 유사 경험을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은 시험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내가 잘 볼지도 모른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시험 점수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역량을 전부 반영한 부분이 아니고 일부 반영됐기 때문에 그 나쁜 인식이 계속 이렇게 송기간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 점수를 너무 못 맞았다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나쁘게 형성될 수 있으니까, 내가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다 또는 준비를 많이 할 각오가 안 돼 있다 이렇게 하면은 한 달 남은 시점에서는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대신에 2차 시험 준비를 많이 해둬야 됩니다. 2차 공부를. 경작, 행정법, 국립외교는 경작, 예비, 경작 1순환까지 학원에 동영상을 무료로 지원해 주니까 그 부분을 학원에 와서 타이트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한 달을 의미 있게 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달도 함부로 쓰지 마시고 의미를 살리는 쪽으로 시간을 운영하자, 이런 조언입니다. 그 다음 시행착오입니다. 1차 시험을 올림픽으로 응시한다. 이게 그냥 한번 참가해보자 이런 거, 이게 제일 나빠요. 시험은 시험 삼아 본다, 이게 제일 나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이번에 느슨하게 준비하고 응시해보자, 이것도 1번에는 같은 겁니다. 또 독학을 해보고 응시해보자, 이것이 다 1번, 2번, 3번이에요. 4번에 이거는 뭐 지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저거는 3월까지 1차만 공부하고 응시한다, 이 부분은 예컨대 시험이 한 3달 남았는데 1차만 한다, 이걸 이제 경계한 부분이고, 여러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1번, 2번, 3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나중에 더 얘기할 겁니다. 원거리 통학한다. 8번에 2년 이상 장기 수험계획을 세우고 진입을 한다. 이것도 다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피색 캠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 해당 사항 아닙니다.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윈터스쿨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면 1차가 합격되면은 원래 2차 합격을 목표로 120일 몰입반이 운영이 되고, 그 다음 2차가 끝나면은 이 학생들이 정규 종합반에 이렇게 편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단계가 아니고 그냥 일반 종합반이 될 거예요. 아마 1차 시험 끝나면은 요 반이 아니고 일반 종합반 과정으로 편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지금 불필요한 부분입니다. 소수 직렬은 선택을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국제통상이나 교육행정이다, 저쪽에 특별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직렬이 이렇게 선발 인원이 많은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고, 재경과 일반 행정인데 재경은 뭐 시험이 되면 간제가 나죠. 재경이 꽃 중에 꽃이니까 고시 중에 꽃입니다. 그런데 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대. 현재 여러분이 이제 가슴이 식기는 들어가세요. 나는 재경으로 가야 되겠다, 일행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학원에 들어와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아보면은 가려져요. 내가 재경을 고집해야 되는가, 일행 쪽으로 가서 고득점을 노리는가, 이 부분이 가려집니다. 가려지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비전문성에 바탕한 여러분의 가슴 뛰는 대로 결정해서 학원에 들어와서 천천히 결정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일행과 국립외교인데 고민할 필요가 없고, 국립외교인 학생들만 보면은 현재 이 외국어를 통과했는가, 이 부분은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 다음 이 외국어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학원에 와서 병행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인데 병행이 가능합니다. 잘못하면은 여기 국립외교인 학생들이 그 시행착오를 하는 부분이 이 외국어를 통과시킨 다음에 학원에 오려고 시간을 많이 쓰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외국어를 하는데 하루에 뭐 10시간 합니까? 12시간 합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루에 뭐 많이 하면 4시간, 5시간 이렇게 하는 정도예요. 근데 나머지 공부를 희생하면서 외국어만 한다, 이런 얘기는 하루를 느슨하게 보내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원에 들어와서 병행하면 돼요. 병행. 학원의 진도다 이런 부분은 지나가면 그만인데 외국어는 아무 때나 넘으면 되니까. 원래 못 넘으면은 원래 상반기 못 넘으면 하반기 넘으면 되니까 이거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이고 뭐 경작이다, 국제법이다, 국제정착이다 이런 부분들은 진도가 있는 거죠. 진도가 있기 때문에 진도를 놓쳐버리면은 그 다음에 시험이 안 되니까 이 외국어는 들어와서 이렇게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외국어를 한 적이 없는 학생이 국립외국어를 한다. 이거는 비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 외국어 어느 정도 베이스가 돼 있어서 하루에 한 2-3시간 하면은 뭐 서너 달이면 된다. 아니면 6개월이면 된다. 아주 길게 잡으면 1년이면 되겠다. 이 정도면 되지만 이 외국어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국립외국어를 진입하겠다. 이 부분은 아닌 겁니다. 그 학생들은 일행적으로 가야 돼요. 외국어 하는데 1년 이상 걸린다. 이렇게 하면은 그 시험을 다른 직렬로 가면은 합격하고도 남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외국어 때문에 그 길을 버린다. 이 부분은 맞지 않는 것이에요. 합격 현황인데 그냥 학교는 그냥 예시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게 24살 이하로 20% 정도가 되고 합격이 29살 이하가 70% 정도가 됩니다. 학원은 여기고 학교는 여기예요. 학원에 오면 합격 연령이 여기이고 학교에서 독립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연령이 여기입니다. 그 수험기간이 길게는 4년, 더 길게는 5년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진입 초시생의 시행착오 점검 리스트를 보십시오. 합격 목표 기간을 3년 이상 설정했다. 안 되고. 고시 진입 동기가 약하다. 꿈이 약하다. 3번 해보고 잘 되면 고시를 하겠다. 안 되면 안 하겠다. 4번 학교 다니면서 하겠다. 역시 안 되고. 고시반에 산다. 시험은 될 수 있지만 수험기간이 길어진다. 그 다음 5번 인강으로 공부 계획을 세웠다. 이건 불가능. 왜? 주관식이니까. 안 돼요. 저렇게 인강만으로 되는 학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통계적 의미가 없어요. 통계적으로. 주관식이어서. 그 다음 단가반으로 수강 계획을 세운다. 이것도 관리와 부실합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시행착오로 가는 길이다. 돈을 내가 벌겠다. 군대에서 하겠다. 직장사를 병행하면서 하겠다. 이거 다 불가능입니다. 미션이 안 돼요. 그 다음 1년 이상 경험자인데 수험기간에 2년 이상 돼간다 이렇게 하면 이건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로 왔는가 이건 체크해야 돼요. 물론 수험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는데 수험기간이 2년 이상 되어가는데 공부가 합격권에 이르지 못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걸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 다음 고립돼 한다. 스터디를 하지 않고 있다. 스터디는 하는데 합격 경험자가 없다. 온라인으로만 듣는다. 모의고사를 응시하지 않는다. 단가만 수강하고 있다. 스스로 의지를 발동해야 하는 경우다. 이게 2번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고립되어 있다. 나 좌표가 이렇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지금 와 있는지. 여기다 판단이 안 되면은 외부 자극이 없기 때문에 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공부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합격 마지노선은 내년입니다. 내년 2026년. 아까 얘기한 대로 해서 안 되면은 안 한다. 대신에 과정에 후회가 없어야 돼요. 과정 후회가. 내가 이만큼 쏟아붓는데 안 되니까 이건 내 시험이 아니구나. 이렇게 본인 스스로 납득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근접하게 떨어지면 수험기간 이어가도 돼요. 원래 외모고시 수석한 친구는 한 4년 했죠. 작년에 되게 고민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왔었어요. 뭐 작년에 온 게 아니고 우리 학원에 있으니까 여러 번 이제 접하는 뭐 기회들이 많이 있죠. 작년에는 뭐 집안에 이제 불편한 부분도 생기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공부를 이어갈까 말까 이제 고민 들렀는데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하라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근접하게 안 돼요. 1차 문제로 안 됐다가 그 다음 됐는데 그 다음에 2차를 뭐 1점 차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1차가 또 안 되고 뭐 2차가 이렇게 또 약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어서 이어가면 그런 학생은 되는 겁니다. 근데 격차 크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니까 내년까지 해서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빨리 여러분은 벗어나야 되고
고립된 수험생활입니다. 이것도 아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1번 인강으로 독학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 2번 가능합니다. 3번 가능한데 수험기간이 길어져요. 수험기간이 길어져요. 여러분 고시반에 선배들 보십시오. 28, 29, 30이에요. 학원에는 없습니다. 학원에는 없어요. 학원에는 20살, 21살, 22살. 엄청 많으면 늦게 오면 23살. 외부 학생이 하다 안 돼 오면은 그 학생들이 이제 30 근처에 있는 거지. 진입 당시부터 학원에 온 학생들은 전부 20, 21, 22, 23. 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립의 부작용인데 심리적으로 우울해지고 이번에 공부 강도가 약화됩니다. 이게. 힘드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3번은 이어져요. 합격선 아래에서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편한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편한 대로. 근데 이건 대학은 예컨대 학교를 이제 지정해서 좀 그렇지만은 서울대학을 목표로 했는데 못 갔다. 근데 연세대학 가보니까 학교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만족하는 겁니다. 고시는 그게 없어요. 고시는 100이 아니면 전부 다 불합격생입니다. 불합격생이니까 합격선 아래에서 진행이 된다. 이게 1%만 부족하더라도 불합격이에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1점 차로 떨어졌어요. 0.5점 차로 떨어졌어요. 이걸 뭐 어디 가서 인정을 받습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잘못된 조건에 노출됩니다. 2번, 3번. 신림동에 단가로 수강한다. 스터디는 해야 되니까 스터디를 참여하는데 여러분하고 누가 해주겠어요? 누군가는 해주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잘못된 조건을 하겠죠. 그 다음 이거는 더 합니다. 학교 고시반에 인강으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학교 고시반에는 이모기들이 득실합니다. 28, 29, 30. 이 선배들이 여러분이 오면은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야, 신입들이 왔구나. 내가 가르쳐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 선배들이 엄청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실제 지식이 엄청 많을 수 있는데 시험이 되기에는 뭔가는 부족한 상태에 있는 선배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에너지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 선배들이 조언하고 본인의 방식을 전수하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나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에 공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이게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오늘까지는 제 설명을 들으면은 공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해결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대한 부분이 해결책이 없어요. 그럼 막 가는 겁니다. 부산으로 가야 되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의정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학습 시스템을 지원받지 못한 수험생활. 종합반 오느냐, 뭐 단과반 오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이런 설왕설래가 많이 정리가 되어 있죠. 거의 다 종합반 오릅니다. 그 여러분 동생이 대학교 입시를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동네에 가서 단과로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름이 있는 종합반에 가서 관리받으면서 해라 이렇게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스스로한테 그 조언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일단은 보면은 단과반으로 가면 비용 부담이 너무 많아요. 월 한 170, 180 이렇게 들어요. 근데 종합반으로 오면 월 비용 부담이 아까 본 대로 한 80만 원 이렇게 되니까 비용 부담이 적게 되는 거죠. 착각하는 게 단과반으로 가서 강의를 적게 들으면 비용이 다운이 되겠죠. 근데 합격은 멀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컨텐츠를 활용한다 이걸 전제로 했을 때 비용 부담의 차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더 결정적인 부분은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죠. 학원 내에서는 100대 1입니다. 9,700명 중에 100명이 되니까 계산은 쉽게 하면 100대 1이에요. 그리고 학원 내에서는 3명 중에 하나가 되니까 3대 1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치면은 3등급 정도 하면 돼요. 학원 내에서는 3등급 정도. 학원 밖에서는 100대 1이니까 등급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 학급 합쳐가지고 내가 1등 해야 되니까 그 확률이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고시, 그 어려운 고시 이 정도 확률이에요. 그 학원에 들어오면은 100명 중에 내가 30등 하면 되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300명 중에 내가 100등 할 수 있는 것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300명 중에 내가 100등 한다. 이거는 목표가 구체화되는 겁니다. 목표가. 아, 저 정도면 내가 노력으로 뚫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100명 중에 내가 1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목표가 이렇게 되게 구체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학원하고 다른 학원은 이런 점이 달라요. 이거는
한 6, 7년 전의 자료인데 이거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다 베리타스로 오죠. 그렇죠? 이제는 예전엔 다른 학원도 이렇게 들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면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은 이렇게 낯선 용어들일 거예요. 전문성이다 이런 거면 낯선 용어들인데 일단은 과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관리를 어떻게 해주나요? 이런 부분인데 관리를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학원은 경험이겠죠.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고시에 대한 뜻을 품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 신림로까지 와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가 잠을 몇 시에 재우고 몇 시에 깨우고 이런 관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수준이면 고시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우리가 6개월 정도는 1년에 6개월 정도는 타이트하게 합니다. 성인도 관리를 타이트하게 받으면 효과가 있어요. 대신에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이 따라가요. 현재는 1차를 2달 동안 피서 캠프를 합니다. 2달 동안. 그 전에 과정들은 이따 설명드리고 피서 캠프를 하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지금 외부 모의고사를 보러 갔겠네요. 그때는 우리가 가둡니다. 학습관에 이렇게 오시다 보면 저쪽으로 이렇게 스파르타 학습관 뭐 이런 간판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가둬가지고 90분 공부하게 하고 20분 열어주고 그 다음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퇴출시키고 모의고사를 매일 보게 하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요. 그 다음 수요일 저하고 토요일은 학원 전체 모의고사를 보고 토요일은 외부에 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걸 캠프 기간 동안에 한 16번 정도를 해요. 그 다음 안에 계속 가두고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해서 합격성을 쏟아내게 하고 그 다음 2차가 더 중요합니다. 2차는 4달입니다. 4달. 요 스파르타 학습반에 또 이렇게 저희들이 또 가둡니다. 가둬가지고 4개월 동안에 매일 모의고사 봅니다. 보통 뭐 수능학원 이런 데는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보죠. 우리 매일 봐요, 매일. 매일 주간식 모의고사를 매일 봅니다. 매일 보기 때문에 여기서 한 70% 정도 합격률이 나와요. 70% 정도. 요 6개월 정도를 타이트하게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질적 관리입니다. 질적 관리. 스터디하고 합격생 관리하고 이런 질적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외부에서는 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게 선행학습을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는 짧은 기간에 밑빠진 녹에 물을 붓는다 이 개념으로 봐야 돼요. 수험 기간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외부 학생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요 두꺼운 글씨만 보이는 겁니다. 외부 학생들은. 아, 지금은 인터스쿨 하는구나. 저기는 말랑하니까 나는 전공이 됐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하고 예비순환 이렇게 열리면은 예비순환 때는 예비순환 강의만 들으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1순환 때 그러면 7월 달에 종합반에 가서 이렇게 해볼까? 왜 그런가 하면 과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2순환, 3순환 따라가면 되려는 이런 부분인데 이걸 1순환, 2순환, 3순환 이 개념이 고등학교 개념으로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없을 건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고1, 고2, 고3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비 고1, 그러니까 중3, 겨울방학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예비순환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2번을 합니다. 2번을. 예비순환 때는 1차 강의가 없기 때문에 2차 강의는 하루에 4시간밖에 없어요. 그럼 4시간 강의를 듣고 4시간 복습을 하면 되겠죠. 나머지 4, 5시간이 남을 때 이때 1순환, 2순환 동영상을 우리가 지원합니다. 무료로. 그러니까 중3 겨울방학 때 고1을 맞춰버려요. 고1을. 그리고 이제 고1을 온다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 외부에서 1순환 때 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학생들은 1순환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벌써 3순환을 맞춰버려요. 공부를 끝내버려요. 끝내버리고 2순환 때 되면은 모든 과정을 종료를 해버리고 1차를 집중합니다. 집중하고 그 다음 1차 시험이 끝나면은 4개월 가장 중요한 고3이죠. 고3.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된 상태로 오고 외부 학생들은 공부하러 오고 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이때는 거의 3순환 때는 모의고사만 봅니다. 강의를 거의 안 들어요. 모의고사 보고 오늘 모의고사 완전히 망쳤다 이렇게 하면 그 파트만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스파르타 가서 또 모의고사를 보고 하루에 두 과목을 모의고사를 진지하게 보는데 외부에서 온 학생들은 겨우 한 과목 따라가기 바쁜 겁니다.
이걸 외부 학생들이 이런 루트로 공부를 한다 이걸 알지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비용 부담이 너무 돼요. 단가를 하게 되면은 실강 따라가면서 비용 내고 동영상 또 별도로 비용 지불해야 되는데 학원에 오면은 실강이든지 동영상이든지 전부 다 무료로 지원되니까 학생들의 컨텐츠를 습득하는 속도가 되게 빨라지는 겁니다.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빨리 끝내는 학생들이 10월 말 정도면 끝잘내버려요. 그리고 다지고 이렇게 해서 1차 시험을 끝내고 3, 4년 들어가서는 실전 훈련만 하는데 내용을 새로 익히는 부분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데 외부에 이 굵은 글씨만 보면은 그때 와서 비로소 내용을 익히게 되니까 공부 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외부 학생들 기준으로 하면은 여러분들 학교나 이렇게 만나는 선배들 하면은 최소한 3년에 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 얘기 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 맞는가 하면은 요 두꺼운 라인만 따라가면 3년이 걸려요. 두꺼운 라인을 따라가면. 3선 왔더니만은 내용이 부족해 시험이 안 되더라. 이렇게 막 시행착오 오거나 내년은 조금 더 빡세게 해야지. 되면 정말로 다행인데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럼 만 3년. 그 학생은 경험담은 고체는 그래도 한 3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학원은 경험담은 그냥 1년 6개월이면 충분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선행학습 방법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스터디 부분입니다. 학원은 자랑이기도 하고 핵심적인 하나 이제 커리 중에 하나입니다. 스터디는 학원에 편성을 해주고 2차는 주 3회, 1차는 주 6회 진행하는데 1차 기간이 있습니다. 1차 기간은 3월부터 10월 말까지는 2차. 그 다음 1차 4개월 전부터는 1차 중심으로 진행이 돼요. 그 다음 더 중요한 부분이 스터디 진행자인데 최종 합격생이 합니다. 작년에는 외교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원래 수석한 광수학생이 있어요. 광수학생이. 매년 우리가 그런 학생들을 스터디에 이렇게 리더로 투입을 합니다. 여러분, 그 외교하는 학생들 여기 있을 텐데 수석 합격생이 스터디를 해준다. 어때요? 가슴이 짜릿하지 않아요? 그 학생이 최소한 어떤 위험을 막아주는가 하면은 현재 뭘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적은 돼요. 현재 이 시기에 뭘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야 시험에 실패하지 않는다. 시행착오는 무조건 막아주겠죠. 그 전에는 5급을 누가 있는가 하면은 재경직에 역대급으로 수석한 학생이었어요. 우리가 수석한 학생, 차석한 학생, 이런 학생들만 특별히 선발해서 스터디 리더로 넣는 겁니다. 그 학생들을 여러분들이 2차는 주 3회 만나요. 주 3회. 수석 합격생 주 3회 만나서 1시간 이상을 지도받는 겁니다. 8명이 한 조가 돼서. 도움이 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차는 주 6회인데 1차는 우리 학원에 1차를 잘하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1차 아주 특화된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을 여러분이 6번 만나 지도를 받는 겁니다. 그럼 시행착오다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막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데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서 실패를 했다. 이런 경우는 학원 안에서는 발생할 확률이 아주 적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스터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강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강사 선생님들이 1대1로 대면 첨삭 지도를 해줍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수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점수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고 장학금은 지급합니다. 상위 30%까지. 과목별로 지급하니까 작년에 많이 받은 학생이 한 400만 원 받았으니까 괜찮은 거죠. 1등하면 50만 원. 상위 30%까지. 장학증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이제 지급하는 이유가 네가 지금 잘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합격한다. 학원이 30% 합격하니까 이대로 가면 합격하니까 불안해하지 말아라.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 중에 가장 힘든 일이 뭐였냐 이렇게 수석들 인터뷰해 보면은 대부분 시험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근데 이런 중서로 여러분의 위치를 계속 확인해 가면은 내가 지금 이 과목에서는 들었고 이 과목은 벗어났으니까 이거는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객관적 지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수강료를 불합격하면 환불해드리는데 환불에 맞지 마세요. 여러분들. 환불 받으면 불합격했다 이런 얘기니까 합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대신에 그래도 알려드리면은 시험이 많이 남았을 때 이때는 여러분 자율성을 높여주는 기간이니까 이때는 저희들이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 다음 우리가 통제하는 시간이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피세 캠프, 시험을 매일 본다.
100명 중에 40등 했는데 불합격했다 이렇게 하면 환불해 드립니다. 이거는 5년 동안에 한 명 제가 환불해 준 기억이 있어요. 5년 동안 한 명. 서울대 이제 자유전공 학생인데 한 명에서 제가 기억을 해요. 붙은 학생 뭐 수천 명이니까 기억을 못 하고 그 학생이 시험 보는데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남학생인데 배탈이 나가지고 한 문제차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환불해 준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붙어가지고 최종 붙었는데 어쨌든 저 안에 들면 전부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고 2차가 더 중요하죠. 2차도 우리가 통제하는 4달 있죠. 통제하는 4달. 캠프에 들어갔을 때 그때 100% 시험 봐야 됩니다.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시험을 보지 않는다. 100% 출석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책임져 주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 중에 100명 중에 40등 했는데도 불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환불해 드리는데 이때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65% 70% 되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확률은 높아진다. 수험기간은 단축된다. 이 부분은 데이터로 충분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8번 선발된 우수학생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래 들어왔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 부담을 줄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커팅을 해요. 한 20%까지는 아니고 한 10% 뭐 이 정도는 커팅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만 4살 먹은 삼촌이 와서 고시공부를 하겠다. 뭘 하시냐 이렇게 하니까 뭐 회사에 증권회사에 부장으로 있어요. 그런데 어릴 적 고시에 꿈이 있어서 지금 도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제가 극구 말려했습니다. 극구. 오는 경우에 합격 확률도 떨어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케미가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커팅하는 경우가 심정적으로 준비가 안 됐을 때예요. 심정적으로. 공부 준비는 하고 올 필요 없어요. 우리 학원에서 제일 환영하는 학생이 누군가 하면은 한여종 나온 학생, 전남대 공대를 나온 학생, 홍익대 공과대학을 나온 학생, 이 학생들을 우리가 환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학생들이 제로니까. 얘들이 제로예요, 지식이. 머리가 제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식이 제로니까 학원이 시킨 대로 하는 학원의 모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을 우리가 합격시키기가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됐다 이것 때문에 자르는 게 아니고 시험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때는 더 준비를 하고 와야 됩니다. 심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커팅한다. 가끔 이제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예전에 이렇게 무례한 학생들이 가끔 있어서 무례한 학생들이. 무례한 부모님들이 가끔 계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가치 없죠. 나한테 무례하면은 우리 동료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예가 거의 없습니다. 상시 상담은 언제든지 뭐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아마 고민이 생기면 합격생 선에서 많이 해결이 될 겁니다. 그다음 안 되면 가르치는 선생님, 또 안 되면 저한테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완전히 열려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고. 일일 수업 일정인데 1차 수업이 있으면 하루에 6시간, 1차 수업이 없으면 하루에 4시간, 수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스터디하고 복습하고 동영상으로 선행학습하고 이렇게 하루를 타이트하게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 주간학습 일정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타이트하게, 일요일은 완전히 쉬고, 잘못하면 일요일도 공부해야 되겠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하죠. 고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고시할 때는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OT할 때 더 여러분은 충분히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요일은 완전히 쉰다. 남친이 있거나 여친이 있으면 헤어지지 말아라. 대신에 양해 구하고 일요일날 만나자. 이렇게 하면 충분해요. 뭐 고시를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뭐 특별히 고시한다고 해서 인간관계 쳐내고 이렇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강조를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통학. 1시간은 걸린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실림로 와야 됩니다. 특히 이 학생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밖에 내보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학생은 더 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체력이 약하니까. 이게 1시간을 통학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눈에는 1시간으로 보이는데 나는 2시간으로 보이는 겁니다. 1시간 오면은 모드 전환 1시간 이렇게 하면 2시간. 1시간 집에 가고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 하루에 4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한 달로 치면 120시간. 이걸 날로 계산하면은 12일을 버린다. 이건 재능을 버리는 거지 시간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더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은 확보된 시간은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피곤하니까. 피곤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일단 공부하기가 싫어지고 잠을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돌파하는 힘이 떨어져요. 우리도 그렇죠. 저도 피곤하면 복잡한 건 생각하기 싫어요. 피곤하면 쉬운 걸 생각하고 싶지. 그러니까 이게 몸이 피곤하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블락을 치는 겁니다. 다음에 해야지 또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성적이 자꾸 떨어져요. 성적이 떨어지는 원인을 우리가 볼 때는 시간에 찾는데 학생들은 능력으로 이렇게 치환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강남, 서초, 방배, 과천, 목동 고민하겠지만 와야 됩니다. 송파, 잠실, 분당은 이건 고민을 하면 안 되고, 안암 고대학생, 안암에서 여기 오면 여행하는 느낌일 거예요. 신촌, 지향하지만 오게 되고, 이 지역은 무조건 와야 됩니다. 이 지역은 통학해도 괜찮아요. 오게 되면은 이제 신림동 원룸으로 오는데, 시중 원룸으로 가지 마시고 학원에 들어오세요, 학원에. 특히 여학생들은 신림동이 칼부림도 일어나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게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한 20분 가야 됩니다. 신림동이 엄청 커요. 그 신림 사거리에 이제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이 보도로 접하는데 요 안에는 서울대 권역이기 때문에 대단히 안전합니다. 그래도 원룸 안에서 옆방에 부담을 느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 학생은 또 남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부담을 느껴요. 그 다음 원룸 내부에 소음이 있다. 이렇게 하면 통제를 못하니까 학원에 들어오면 우리끼리 있으니까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생활한다. 이게 유대감을 은근히 줍니다. 내가 들어와서 이제 씻고 있는데 옆방 친구는 내가 자려고 하는데 이제 들어오더라. 이렇게 하면은 나도 조금 더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더 자고 싶은데 옆방에 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것도 들리죠. 그렇죠. 아파트도 들리니까. 그러면 나도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학원 원룸으로 오는 게 비용도 절약되고 안전하고 그렇다고 신림동 다른 원룸이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감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원룸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원룸이 제일 저렴한 게 한 12만 원 뭐 이렇게 되니까 지난번에 그 신촌 연대 학생이 연대 앞에서 자기 원룸에 76만 원 주고 있었는데 학원 원룸으로 들어오니까 한 60만 원 남아서 학원비를 한 20만 원 내니까 된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는데 그쪽으로 여러분이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공부에 부담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 장소는 학원 독서실에 오시면 됩니다. 외부에 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구성원에 우리끼리만 있고 외부 학생이 없고 가격 할인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원화돼서 운영이 돼요. 하나는 관리반이 있고 하나는 자율반이 있는데 관리반에 들어가면 월 6만 원, 자율반에 가면 월 9만 원이에요. 이상하죠? 관리를 받으면 우리가 가격을 다운시켜 줍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혜택을 주는다 이런 개념으로 관리반이 더 비용이 더 저렴하니까 학원에 들어와서 관리반에 들어가시고 관리반에서 나는 자유를 사고 싶다 이렇게 월 3만 원을 내면 자유는 있지만 공부에 대한 방해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식당인데 어머니들이 관심이 많으시죠. 신림동 식당이 너무 좋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나을지도 몰라요. 학교 학식보다는 3배는 더 좋고 공부를 하면은 식사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신림동 고시촌 인프라가 50년도 넘어요. 사부시험부터 이때까지니까. 그러니까 그 까다로운 고시생들의 입맛 이걸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 가격도 쌉니다. 하루에 한 3끼 먹으면 한 30, 2, 3만 원?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신림동이 물가가 엄청 쌉니다. 스타벅스가 유일하게 망해 나간 데가 여기입니다. 스타벅스가 유일하게. 그 스타벅스가 지금도 못 들어오고 있는 데가 신림동이다 이렇게 보시고 가격 대비 질은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밖에서 통학하면서 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이 있긴 있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합격한 학생은 없어요. 그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내가 태워다 주면 어떤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날은 공부를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 12시까지 이렇게 달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엄마가 10시 반에 오는 겁니다. 공부를 끊고 가야 돼요. 어떤 날은 되게 피곤해서 빨리 좀 쉬어야 되는데 엄마가 10시 반에 와요. 이게 공부의 리듬을 일관되게 유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행정학과를 나와서 행정학은 잘하니까 그때는 휴식을 취해도 되지만 경작은 약하니까 경작 때는 원래대로 하면 10시 반에 해야 되는데 이때는 12시 반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집에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하면 대처를 못하니까 통학은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부모님 주의사항, 고시 진입 단계는 꼭 학원에 같이 오세요. 그게 제일 나아요. 그게. 그래야 우리 애가 지금 잘 가고 있다, 못 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큰 흐름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고시 공부 진행 단계, 이제 학원에 들어갈 진행 단계겠죠. 이때는 신경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대학까지 보내는 거는 저도 애가
둘이나 있으니까 알죠, 그 과정을. 부모들이 신경을 쓰면은 대학은 이렇게 단계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왜 그런가? 우리 경험이 있으니까 고시는 안 해요. 고시는 그냥 애 버려두세요. 버려두시고 과정에 대해서는 편안해지시고 결과만 놓고 이렇게 판단하세요. 결과만 놓고 판단해서 시험이 됐다 안 됐다, 뭐 된 거는 고민이 없고 안 됐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하시고 얘를 지원할지 말지를 그때 성적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 마무리 단계 이 부분은 뭐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죠. 굳이 말씀드리면은 우리 애가 고시 공부를 하는 게 맞는가, 스탑을 하는 게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렇게 하면 학원에 오시면 그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려요. 정확하게. 반응은 두 갈래입니다. 학원에 와서 이런 말 들으니까 정말로 고맙다. 학원에 이렇게 학원을 그만두도록 할 줄 몰랐다. 정말 고맙다. 이런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시고, 또는 하고 싶은데 하면 되겠냐. 이런 이제 본인의 희망을 이렇게 자꾸 저한테 이렇게 투영해서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서운하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그런 비율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마무리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렇게 하면 학원에 오시면은 제가 충분히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개별 상담에 대한 안내 신청하신 분들 궁금한 부분이 많이 해결돼서 이렇게 상담 시간을 짧게 해도 충분할 겁니다. 순서 보시고 강의실이나 학원 근처에 계시면은 연락을 드리거나 순서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